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여기 제 밥상을 엎었다고 강아지 눈을 멀게 한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 집을 뛰쳐나온 머슴아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멍청한 놈!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강아지만 챙기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앞 못 보는 개가 킁킁거리며 파헤친 땅 속에서 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것이 나왔습니다. 눈먼 강아지는 아이에게 은혜를 갚았고 아이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아지를 다치게 한 박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와 강아지의 따뜻한 우정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따스냐담은 여러분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경상도 어느 마을.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박진사 댁입니다. 기와집이 99칸.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고 마당에는 종들이 바글바글. 그런데 이 영감, 인심은 쥐뿔만큼도 없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밥 한 톨, 물 한 모금도 아까워하는 천하의 구두쇠였지요. 그날도 박진사는 버럭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뭐야, 이 국이 왜 이리 싱거워. 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것들. 밥상을 발로 걷어차니 국물이 마루에 철철 흘렀습니다. 종이 허겁지겁 걸레를 들고 뛰어왔지요. 그 넓은 집 한 구석. 아궁이 옆에 쪽방에 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우. 겨우 9살.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이 집에서 종살이하는 아이였지요. 바우는 새벽부터 아궁이에 불을 떼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돼지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바우에게 밥은 없었습니다. 야, 이놈아, 물 더 길어와. 예, 예. 바우는 자기 몸보다 큰 물동이를 힘겹게 이고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또 심부름, 2번 다녀오면 또 호통.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바우가 먹는 것은 종들이 먹다 남긴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눈치 봐가며 후다닥 먹어야 했지요. 야, 쥐새끼, 밥 먹을 시간에 일을 해. 바우는 숟가락을 놓고 또 뛰어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바우를 사람 취급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쟤는 어디서 온 놈이래? 몰라, 주워왔다던가. 에휴, 저런 놈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 바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집에서 제일 천한 존재라는 것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것을. 그래도 바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으니 혼자 중얼거렸지요. 옛날에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었대. 근데 그 용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대.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바우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종놈도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먹다 남긴 밥을 치우러 갔다가 바우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런 털의 조그만 몸뚱이. 꼬리를 다리 사이에 바짝 말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바우는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너 왜 그래?
강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오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아지 눈이 깊이 감겨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너 눈이. 바오가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더 무서웠던 거지요. 바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서웠지, 그치? 나도 무서워. 매일매일 무서워. 근데 너한테 나쁜 짓 안 할게. 진짜야. 강아지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바오 손에서 밥 냄새가 났던 걸까요?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바오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바오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반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이름 있어. 강아지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누런 털이네. 보리색 같다. 그래, 너 이름은 오늘부터 보리야. 보리. 바오는 품에 숨겨둔 찬밥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지요. 이거 먹어. 배고프지? 보리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바오는 보리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갈비뼈가 손에 다 잡혔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너 눈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거기서 뭘 하고 있어? 행랑어미였습니다. 그 개한테 뭘 준 거야? 아무것도. 거짓말 마. 밥 줬지. 줬어. 안 줬어. 바오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랑어미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런 미친놈. 내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개한테 밥을 줘. 그 개 알아? 대감마님이 눈가를 뽑아버린 개야. 바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감마님이요? 그래, 그놈의 개가 대감마님 진지상에 올라가서 고기를 핥았어. 그래서 대감마님이 불같이 노하셔서 그놈의 눈을 후려치셨지. 바오는 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이 감긴 눈. 사람이, 그것도 어른이 이 작은 짐승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개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대감마님이 내일 삶아 먹겠다고 하셨어. 삶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개한테 정 붙이지 마. 알았어? 행랑어미가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바오는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보리야,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근데 있잖아.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바오는 보리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옛날에 앞 못 보는 강아지가 있었대. 근데 그 강아지는 마음으로 세상을 봤대. 눈보다 더 밝게.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제일 귀한 개가 됐대.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바오 목소리가 좋았나 봅니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알았지? 밤이 깊었습니다. 바오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보리가 죽는다. 잡아먹힌다. 겨우 만난 친구인데. 바오는 결심했습니다.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나야.
보리 꼬리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바우는 보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도망가자. 응, 여기 있으면 너 죽어. 바우는 담을 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진사 집을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얼마나 뛰었을까요? 마을 뒷산 어귀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놈이 개를 훔쳐갔다. 횃불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박진사 집 종놈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저놈 잡아. 바우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9살 아이 다리로 어른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바우는 보리를 품에 꼭 안은 채 웅크렸습니다. 얼굴이 터지고 입술이 찢어져도 보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놔, 이놈아, 개를 놔. 싫어요, 싫어. 이놈이 끝까지. 주먹이 발길질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바우는 피를 흘리면서도 보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보리만은. 결국 바우는 질질 끌려서 박진사 앞에 던져졌습니다. 잠에서 깬 박진사는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물건을 훔쳐가. 대감마님, 이 개는. 닥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리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강아지가 박진사를 향해 이를 드러냈습니다. 으르르르. 박진사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놈의 개가 나한테 으르렁거려? 박진사가 지팡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바우가 소리쳤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바우가 보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감마님. 바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대감마님 종이요. 근데 보리는 아닙니다. 보리는 대감마님 것이 아닙니다. 보리는 제 친구입니다. 친구는 팔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놈들도 행랑어미도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종놈이 대감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박진사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놈이. 좋다. 그렇게 그 개가 좋으냐? 그럼 너도 개처럼 살아라. 내일부터 밥 없다. 개하고 똑같이 굶어. 그래도 그 개를 지키겠다면 지켜봐라. 박진사가 획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어른들에게 발길질을 당한 바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보리가 바우 얼굴을 핥았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바우가 다친 걸 알았던 걸까요? 낑낑거리며 바우 곁을 맴돌았습니다. 괜찮아, 보리야. 나 안 아파. 너만 살면 돼. 너만 살면. 바우는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보리야, 이야기 해줄게. 옛날에 말이야. 용감한 아이가 있었대. 그 아이는 친구를 지키려고 맞아도 울지 않았대. 그래서 하늘이 감동해서 그 아이를. 바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야기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리가 바우 손을 핥았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 다음에 끝까지 해줄게. 바우는 보리를 끌어안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우의 생활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정말로 밥이 끊겼습니다. 종놈들도 바우에게 밥을 주면 혼난다며 피했습니다. 바우는 부엌에서 버리는 찬물에 밥 풀 몇 개 건져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들키면 매를 맞았지요. 이놈이 또 훔쳐 먹어. 아닙니다. 발길질에 나뒹굴어도 바우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보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보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앞도 못 보면서서 박진사가 어디 있는지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이놈의 개가 나만 보면 왜 저래? 박진사가 짜증을 냈습니다. 행랑어미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대감마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짐승 주제에. 박진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바우는 그게 의아했습니다. 그 험한 대감마님이 왜 저 작은 강아지를 보고 불안해할까? 밤이면 바우는 보리와 함께 쪽방에 웅크려 잤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보리야, 배고프지? 바우는 자기 몫으로 건진 밥풀도 반은 보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까?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토끼 이야기 해줄게. 옛날에 아주 똘똘한 토끼가 있었대. 그 토끼는 호랑이한테 잡혔는데 말이야. 꾀를 내서 호랑이를 물에 빠뜨렸대. 힘센 놈이 다 이기는 게 아니야. 알았지? 보리가 바우 손을 핥았습니다. 고맙다는 뜻인지, 더 해달라는 뜻인지. 그래, 하나 더 해줄까? 바우는 힘들어도 보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루가 갔습니다. 이틀이 갔습니다. 바우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눈이 움푹 꺼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보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버티자.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이야기 속에서는 착한 사람이 더 잘 되잖아.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박진사는 보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보리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훈장이 박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송 훈장은 박진사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쌀을 받아가는 처지였습니다. 마당을 지나다 송 훈장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가 강아지에게 뭔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손가락에 묻은 밥풀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강아지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보리야, 오늘은 밥풀 5개나 건졌어. 너 3개, 나 2개. 알았지? 이야기 해줄까? 오늘은 호랑이 이야기야. 옛날에 호랑이가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화가 나서 송 훈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이야기가 제법 재미있었습니다.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며 듣고 있었습니다. 송 훈장이 한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바우요. 저건 그냥 주워온 종놈이에요. 왜 저렇게 말랐느냐? 요즘 대감마님한테 찍혀서 굶고 있어요. 무슨 일로? 개 때문에요. 저 개 살린다고 지랄을 해서. 송 훈장은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밥도 없으면서 짐승을 먹이고 이야기까지 들려주는 저 마음. 송 훈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열병으로 떠나보낸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살았으면 저만 했을 텐데. 송 훈장은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얘야. 바오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바오입니다. 바오라. 좋은 이름이구나. 방금 그 이야기 내가 지은 거냐? 바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심심하면 이야기 만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줘서 보리한테 해주는데. 송 훈장이 웃었습니다. 재미있더구나. 이야기 짓는 재주가 있어. 바오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송 훈장이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라. 바오는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왜, 안 받아? 저 같은 게 어떻게, 사람이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거야. 받아.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을 뚝 떼서 보리에게 주었습니다. 송 훈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안 먹고. 보리가 먼저요. 보리, 제 친구요. 앞을 못 봐서 제가 돌봐줘야 해요. 제가 보리 눈이에요. 송 훈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너 글 배워볼 생각 없느냐? 바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글이요? 저 같은 종놈이요. 종놈이 어째서 글을 못 배우느냐? 머리가 좋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 그래도 감히 제가 이야기 짓는 재주 있으면 글도 금방 배워. 바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너도 뭔가 될 수 있다는 말. 너도 사람이라는 말. 훈장님, 정말인가요? 그래. 내일 해지면 서당 뒤편으로 오너라. 몰래 와야 한다. 대감이 알면 안 되니까. 네. 바오는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보리도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바오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보리야, 나 내일 송 훈장님 만나러 가.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글을 배운대. 나 같은 종놈이. 글 배우면 책도 읽을 수 있대. 책에는 이야기가 엄청 많대. 그거 다 읽어서 너한테 들려줄게. 바오는 보리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바오는 몰래 담을 넘어 서당 뒤편으로 갔습니다. 송 훈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예, 훈장님. 송 훈장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사람인이다. 사람. 인. 그래. 사람을 뜻하는 글자야. 바오는 땅에 따라 써봤습니다. 삐뚤빼뚤. 송 훈장이 웃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 같구나. 바오가 빙긋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보리예요. 보리도 사람이니까. 송 훈장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놈이 말은 또 제법이야. 그래, 보리도 사람이지. 내 말이 맞아. 바오는 글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습니다. 송 훈장이 물었습니다. 바오야,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사람이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양이야. 혼자는 못 서.
뭔가에 기대야 서지.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뜻이야.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보리한테 기대요. 보리도 저한테 기대고요. 송 훈장이 바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알았다. 그날부터 바오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종놈 바오, 물 깃고, 불 떼고, 매 맞고, 해지면 몰래 담 넘어 송 훈장을 만나는 바오. 한 글자 두 글자 배워가는 바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면 보리가 반겨주었거든요. 보리야, 나 오늘 사람인 배웠어. 멍. 사람인. 알아? 우리도 사람이야. 멍멍.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바오 손을 핥았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특별한 거 해줄게. 멍. 옛날에 글자를 만든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사람 인자를 만들 때 말이야. 혼자 서면 쓰러지니까 둘이 기대는 모양으로 만들었대. 우리도 그래. 나랑 너랑 기대고 사는 거야. 보리가 바오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바오는 그게 좋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바오는 기본 글자들을 다 익혔습니다. 송 훈장도 놀랐습니다. 이 녀석, 재주가 범상치 않구나. 한 번 본 건 절대 안 잊어버려. 훈장님, 저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가르쳐 주마. 너 같은 아이는 처음이다. 바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서 보리랑 같이 어디론가 가서 글 아는 사람으로 살고 책을 쓰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보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그 꿈이 바오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바오는 해질녘에 몰래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어디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에 행랑어미가 서 있었습니다. 너 요즘 해만 치면 어디 가는 거야? 아, 아무 데도. 거짓말 마. 내가 벌써 사흘째 지켜봤어. 바오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행랑어미 눈이 번득였습니다. 좋아, 대감마님한테 이를 거야. 안 돼요, 제발. 바오가 행랑어미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행랑어미가 바오를 뿌리쳤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한테 사정이야? 행랑어미가 휙 돌아서 안채로 뛰어갔습니다. 바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진사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뭐, 그놈이 밤마다 담을 넘었다고? 바오는 끌려갔습니다.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놈아, 밤마다 어딜 갔어? 바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지팡이가 바오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어딜 갔냐고? 그냥 바람 쐬러. 거짓말. 또 한 대. 누굴 만났어? 말해. 바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훈장님 이름은 절대 못 된다. 나를 사람으로 봐준 분이다. 말 안 해. 좋아. 박진사가 종놈을 불렀습니다. 야, 저놈 개 끌고 와. 바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너 때문에 그 개도 같이 벌 받는 거다. 싫으면 불어. 잠시 후 보리가 끌려왔습니다. 끼잉끼잉. 앞이 안 보이니 발버둥 치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런데 보리가 박진사 앞에 오자
또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릉. 박진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놈의 개가 또. 박진사가 지팡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보리야. 바우가 소리쳤습니다. 보리가 바우 목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멍.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우가 있으니까 좋았나 봅니다. 박진사가 외쳤습니다. 마지막이다. 누굴 만났어? 바우는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을 대면 내가 매 맞는 건 끝난다. 하지만 훈장님이 곤란해지신다. 나를 처음으로 사람 취급해준 분. 바우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끝까지 말 안 해? 박진사가 종놈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개 창고에 가둬. 내일 장에 내다 팔아버려. 안 돼요. 바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대감마님, 보리는 안 돼요. 그럼 불어. 바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 불어. 좋아, 그놈도 가둬. 종놈들이 바우를 붙잡았습니다. 바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보리야. 보리도 바우를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박진사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사흘 굶기면 정신 차리겠지. 저 개는 내일 첫새벽에 장에 끌고 가. 그래도 안 불면. 박진사 눈이 번득였습니다. 저놈이랑 저 개 둘 다 죽여버려. 바우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건. 끌고 가. 바우는 곳간에 던져졌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바우를 삼켰습니다. 바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보리만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우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훈장님을 지키려다 보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보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내가 밤새 울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간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개가 없어졌다. 그 눈먼 개가 밧줄을 끊고 도망갔어. 바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리가 도망쳤다고? 앞도 안 보이는 보리가. 에이, 눈먼 개가 얼마나 갔겠어. 찾아. 종놈들이 우르르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뒤져도 보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꽃간 안은 추웠습니다. 바우는 벌벌 떨며 웅크렸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무엇보다 보리가 걱정되었습니다. 앞도 못 보면서 어디로 갔을까? 배고플 텐데. 무서울 텐데.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보리가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앞이 안 보이니까 내 목소리를 찾을 거야. 바우는 문틈에 입을 대고 낮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훈장님께 배운 노래였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보리는 이 노래를 알았습니다. 바우가 잠들기 전에 늘 불러주던 노래였거든요. 바우는 밤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도 불렀습니다. 보리야, 들려? 내가 여기 있어.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바우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아, 달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끽. 뭔가 문을 긁는 소리. 바오는 희미한 정신으로 문 쪽을 보았습니다. 누구야? 낑낑. 그 소리. 그 울음소리. 보리. 바오가 기어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뭔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작은 주먹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보리 냄새. 보리야, 너야? 낑낑. 보리가 문 밖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바오는 펑펑 울었습니다. 앞도 못 보는 보리가 바오 노래소리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주먹밥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건 송 훈장이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송 훈장은 바오가 안 오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댁 담장 밑에 주먹밥을 놔두고 갔지요. 혹시 바오가 찾을까 하고요. 보리가 그 냄새를 맡은 겁니다. 밥 냄새, 그리고 바오 손 냄새. 바오에게 가져다 줘야 한다는 걸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냄새로, 소리로,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바오는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채로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보리야, 고마워. 내가 또 나를 살렸어. 바오는 문틈에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보리가 그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보리야, 이야기해줄게. 바오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옛날에 앞 못 보는 강아지가 있었대. 그 강아지는 눈 대신 귀로 세상을 봤대. 친구 목소리를 따라서 어디든 갔대. 그래서 둘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았대. 보리가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오는 문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보리도 문 밖에서 웅크렸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살린 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바오는 비틀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일어나, 이놈아. 종놈이 바오를 끌어냈습니다. 마당에 박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리가 있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리. 바오가 소리쳤습니다. 보리가 바오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박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개가 내 곁을 맴돌길래 잡았다. 사흘 굶으니 정신 들었냐? 누굴 만났는지 이제 말할 거냐? 바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훈장님, 절대 말 못한다. 바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사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끝까지 이러겠다. 좋다. 그럼 약속대로 한다. 박진사가 종놈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놈 뒷산으로 끌고 가. 저 개도 산에 버려. 짐승밥이 되든 얼어 죽든. 바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내가 분명히 말했다. 안 불면 둘 다 죽인다고. 내가 선택한 거야. 종놈들이 바오와 보리를 끌고 갔습니다. 바오는 끌려가면서도 보리를 보았습니다. 보리도 바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은 못 봐도 바오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뒷산 깊은 곳.
종놈들이 바우와 보리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살든 죽든 해라. 어차피 짐승들이 해결해 줄 거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바우는 보리에게 기어갔습니다. 보리야, 괜찮아? 보리가 바우 손을 핥았습니다. 바우는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바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눈밭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곧 밤이 온다. 밤이 오면 산짐승이 나온다. 얼어 죽을 수도 있다. 바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보리를 살려야 한다. 보리야, 움직여야 해. 일어나. 바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흘을 굶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보리가 바우 뒤를 따랐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바우 발소리를 듣고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칼같이 불었습니다. 바우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보리야, 미안해. 더 못 걷겠어. 보리가 바우 곁에 웅크렸습니다. 자기 몸으로 바우를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온기를 나눠주려는 거지요. 바우는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보리야, 추워. 나도 추워. 근데 있잖아. 이야기 해줄게. 바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추운 나라에 강아지가 있었대. 그 강아지는 눈 대신 마음으로 세상을 봤대. 그래서 누구보다 따뜻했대. 추운 겨울에도 안 얼었대. 마음이 따뜻하면 몸도 안 춥대. 바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바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보리 곁에서 죽는 건가?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다. 보리야, 미안해. 같이 살자고 해놓고. 바우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이 바우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둘을 덮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리가 움직였습니다. 바우를 핥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리가 낑낑거렸습니다. 바우를 깨우려고 발로 긁었습니다. 그래도 바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바우가 죽는다는 것을. 보리가 일어났습니다. 앞이 안 보이지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보리는 바우 목에 걸린 향낭 쪽으로 코를 가져갔습니다. 바우가 태어날 때부터 걸고 있던 작은 주머니.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 보리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보리가 눈밭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코만 믿고 갔습니다. 냄새를 따라. 바우 향낭과 같은 냄새를 따라. 얼마나 갔을까요? 보리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눈을 헤치고 흙을 팠습니다. 발톱이 깨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고 또 팠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보리 발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천 조각이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우에게 돌아갔습니다. 냄새로 길을 찾아서 보리가 바우 곁에 도착했습니다. 바우 얼굴을 핥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리가 물고 온 것을 바우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우를 계속 핥았습니다. 핥고 또 핥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우가 눈을 떴습니다. 보리. 야. 보리가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살았다고. 일어나라고. 바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뭔가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야? 천에 쌓인 뭔가였습니다. 흙투성이 보자기. 보리야, 이거 어디서? 보리가 바우 손을 핥았습니다. 바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향낭 하나. 바우는 그 향낭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자기 목에 걸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무늬, 같은 색, 같은 냄새. 이게 뭐야? 바우는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군장님께 배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문서, 최서방. 바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서방. 그게 누구지? 바우는 더 읽으려 했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안 보였습니다. 보리야, 이거 중요한 거야?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앞발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이것을 파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발톱도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바우는 보리의 발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상의를 찢어 앞발을 감쌌습니다. 보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자. 군장님한테 가야 해. 바우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종이가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보리가 펄쩍 뛰어내려 앞장섰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길을 열었습니다. 낑낑. 꼬리를 흔들며 마을 냄새를 쫓았습니다. 바우는 보리 뒤를 따랐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보리가 기다려 주었습니다. 바우가 일어나면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바우는 송훈장 댁 앞에 쓰러졌습니다. 훈장님. 문이 열렸습니다. 송훈장이 뛰어나왔습니다. 바우야. 송훈장이 바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 있었어? 바우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보리가 찾았어요. 바우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바우가 눈을 떴을 때는 방 안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옆에 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우가 움직이자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보리야. 방문이 열렸습니다. 송훈장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구나. 훈장님. 바우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송훈장이 바우를 눕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사흘을 알았어. 사흘이요. 그래. 죽을 뻔했다. 송훈장이 바우 곁에 앉았습니다. 바우야, 내가 가져온 그 문서 말이다. 예,
송 훈장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바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뭔데요? 송 훈장이 바우 손을 잡았습니다. 바우야, 놀라지 마라. 이건 토지 문서다. 10년 전에 작성된, 그리고 노비 문서가 아니라 양반 증명 문서야. 바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양반이요? 그래. 이 문서에 이름이 적혀 있어. 최서방. 그리고 그 아들. 송 훈장이 바우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우다. 바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 그래. 너. 이 문서에 따르면 내 아비는 양반이었어. 이 마을 땅 절반이 내 아비 것이었고, 바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 넌 원래 양반 자식이었어. 바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은요? 송 훈장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화재가 났었다. 최서방 부부가 불에 다 죽었지. 모두 사고라고 했지만 송 훈장이 보자기 안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라. 편지였습니다. 누군가가 쓴 편지. 송 훈장이 읽어주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이에게 나 최서방은 박진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소. 놈이 내 땅을 노리고 있소. 내 아들 바우만은 살려주시오. 이 문서가 증거요. 바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사. 그 사람이 내 부모님을 대감 마님이 우리 부모님을 송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그렇다. 바우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종처럼 부린 사람, 매질하고 굶긴 사람, 그 사람이 부모님 원수였습니다. 보리가 바우 눈물을 핥아 주었습니다. 바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보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감마님만 보면 으르렁거렸던 거예요? 송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 개도 최서방 집에서 태어난 개였을 거다. 그날 밤을 봤을 거야. 박진사가 이게 눈을 멀게 한 진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거다. 멍. 송 훈장이 신기한 듯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이렇게 많은 걸 기여하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겠지. 그래서 내버렸을 거야. 보리는 산을 떠돌면서도 때마다 다시 돌아왔을 테고 영특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쌍했습니다. 바우는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보리야, 내가 봤구나. 그래서 1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모진 세월을 견딘 거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이걸 찾아준 거구나. 보리가 바우 손을 핥았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바우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몰랐을 거야. 종으로 살다 죽었을 거야. 송 훈장이 일어섰습니다. 바우야, 이 문서를 관아에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져. 바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군장님, 저 울지 않을게요. 이제 울지 않을게요. 바우가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리가 저한테 준 거잖아요. 보리가 목숨 걸고 찾아준 거잖아요. 저도 끝까지 싸울게요.
송 훈장이 바오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야지.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다. 바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바오는 송 훈장과 함께 관하로 갔습니다. 보리도 함께였습니다. 바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송 훈장이 대답했습니다. 문서가 증거입니다. 증인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10년 전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또가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최서방의 아들이냐? 바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또 나으리. 이 문서를 어디서 찾았느냐? 바오가 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개가 찾았습니다. 제 부모님 집에서 태어난 개입니다. 1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개가 기억했다고? 예. 이 개는 앞을 못 봅니다. 박 진사가 눈을 멀게 했습니다. 왜냐? 그날 밤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증거로 제출된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사또 역시 전임으로부터 들어서 알던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사또가 포조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박 진사를 잡아들여라. 예이. 포졸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바오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나는 건가? 부모님 원수를 갚는 건가?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요? 관아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놔라, 이게 무슨 짓이냐? 박진사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사가 포졸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바오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진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보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르. 박진사가 움찔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진사, 이 문서를 아느냐? 박진사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10년 전 최서방 토지 문서다. 그리고 이건 최서방이 남긴 편지다. 사또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 최서방은 박진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소. 놈이 내 땅을 노리고 있소. 박진사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건 거짓. 거짓이라고? 사또가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이 문서가 묻혀있던 곳을 아느냐? 최서방 집터 뒷산이다. 내가 불 지르고 도망친 그날 밤, 최서방이 급히 묻어둔 거겠지. 10년간 땅속에 있던 걸 이 개가 찾아냈다. 박진사가 보리를 보았습니다. 보리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앞은 못 봐도 박진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 개가... 박진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박진사, 10년 전 최서방 부부를 죽인 게 사실이냐? 박진사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사실이냐 아니냐? 박진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다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런 악독한 놈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다니. 사또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박진사가 울먹였습니다. 최서방 땅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질렀습니다. 바오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이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있길래 종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부모님을 땅 때문에, 고작 땅 때문에, 그리고 나를 원수 집에서 종으로 살게 하다니.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 개 눈은 왜 멀게 했느냐? 박진사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그 개가 봤습니다. 제가 불 지르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그 개가 저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라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승도 무서워할 짓을 하고선 어찌 사람이라 하겠느냐. 짐승보다 못한 놈이로구나. 박진사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또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사, 내 죄를 알렸다. 살인, 방화, 문서 위조, 인신 유린, 참형에 처한다. 전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 망치 소리가 쾅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박진사를 끌어세웠습니다. 그런데 박진사가 갑자기 바우에게 매달렸습니다. 바우야, 바우야, 제발. 바우가 움찔했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다오. 박진사가 바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콧물이 흘렀습니다. 99칸 기와집 주인이 9살 종놈한테 매달리는 꼴이었습니다. 아니, 9살 종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양반 최서방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오는 박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바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아니, 박진사. 박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에 찬 눈이었습니다. 바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해봤자 우리 부모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박진사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바우야, 고맙. 하지만 바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께 비셔야지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박진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진사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리한테도 비셔야지요. 바우가 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보리는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앞도 못 보면서 그날 밤을 잊지 않고 저를 위해. 바우가 박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원한을 압니다. 어르신은 사람이시니 더 잘 아시겠지요. 박진사가 울부짖었습니다. 바우야, 바우야. 포졸들이 박진사를 끌어냈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박진사는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10년이야, 10년. 그 일은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저 눈먼 개가,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바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리가 바우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우가 무릎을 꿇고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보리야,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바우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송 훈장이 바우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우야, 내 부모님 한이 풀렸다. 잘했어. 내가 참 잘했어. 보름 뒤 바우는 최서방의 아들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빼앗겼던 땅도 다 돌려받았습니다. 기와집 99칸도 이제 바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훈장님, 저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왜? 여기서 매 맞고, 굶고, 나쁜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여기서. 송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하거라. 바우는 그 집과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쪽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송 훈장 댁 바로 옆에, 그리고 박진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종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도련님 아닙니다. 그냥 바우라고 불러주세요. 바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바우는 작은 집 마당에 앉았습니다. 보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보리야.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보리가 바우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바우가 보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글 계속 배울 거야. 훈장님이 그러셨어. 과거 시험도 볼 수 있대. 과거에 붙으면 벼슬을 할 수 있대. 보리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멍. 바우 목소리가 좋으니까요. 나 벼슬하면 말이야.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종이라고 구박받는 아이들.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없는 세상 만들고 싶어. 바우가 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도 쓸 거야. 앞 못 보는 강아지가 주인을 살린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야. 보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좋다는 뜻 같았습니다. 바우가 웃었습니다. 근데 약속해. 내가 책 다 쓸 때까지 곁에 있어야 해.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알았지? 멍멍. 보리가 바우 손을 핥았습니다. 약속한다는 것처럼요. 바우는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종이었을 거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그 산에서 죽었을 거야. 내가 내 눈이 되어줬잖아. 이제는 내가 내 눈이 될게. 평생. 보리가 낑낑거렸습니다. 기쁜 울음 같았습니다. 바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부모님 같았습니다. 바우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게요. 보리랑 같이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바오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임금의 신임을 얻어 암행어사가 되었답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며 탐관오리를 벌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하고 종들을 풀어주었다 합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늙은 개가 있었습니다. 앞은 못 봐도 주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사대감, 왜 그리 개를 아끼십니까? 바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개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개가 제 부모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오는 책을 한 권 썼다 합니다. 제목은 앞 못 보는 강아지 보리. 짐승이 사람을 살린 이야기. 그 책은 조선 팔도에 퍼져서 아이들이 밤마다 읽었다 합니다. 아이들은 반려동물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오와 보리처럼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 그 존재만 생각하면 무엇이든 다 줄 수 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반려자가 반려동물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감사하고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따수냐담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